안녕하세요. HTC 이브닝 뉴스 캐치의 타프로입니다. 8월 28일 목요일, 오늘도 미국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민간인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종전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체류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대학과 한인사회에서는 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성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쳤습니다. 새학기 첫 주부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CDC에서 국장 해임 직후 고위 간부 3명이 사퇴했습니다. 비과학적인 백신 정책 개입에 대한 반발로 미국 공중보건 실내에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2분기 GDP가 연율 기준 3.3% 증가하며 예상보다 크게 반등했습니다. 소비 지출이 늘며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다우 지수가 모두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383.97원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확장 억제가 함께 가능하다며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덴마크 연구 결과 초가공식품은 같은 칼로리여도 체지방을 늘리고 남성 호르몬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생식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 캐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업을 이어가는 한 체류가 가능했는데 제도가 크게 바뀌는 셈입니다. 김윤범 기자가 전합니다. 네, 현재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학업을 계속하는 한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Duration of Status 제도였죠.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유학생과 교환 방문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업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 규정이 시행되면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국토안보부의 정기적인 심사를 통과해야만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일부 외국인 학생들이 영원한 학생, 즉 Forever Students로 남아 미국 사회의 관대함을 악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치가 안전 강화와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국 대학 총장 연합은 유학생들은 이미 철저한 관리 대상인데 불필요한 행정 장벽만 추가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제교육협회 역시 이번 조치가 유학생들을 위축시켜 결국 미국 경제와 혁신, 국제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학생 감소는 대학 재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등록금이 더 비싸고 장학금 혜택도 적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4년 가을 학기 지원이 17% 감소했고 올해는 35%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번 규정이 현실화되면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가 한인 유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인 유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학 준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늘어나고 체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인사회는 이번 규정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네, 미국 유학생들의 체류 규정이 바뀔 경우 교육 현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첫 소식은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으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희생자가 다수 발생했고 국제사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유미정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은 지난밤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동시에 쏟아지며 최소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어린이 4명도 포함됐습니다. 부상자는 48명에 달했습니다. 주택과 쇼핑센터, 학교와 같은 생활시설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도심 곳곳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파손된 건물은 약 100여 동에 달하며 시민들의 일상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주거 지역만이 아니라 국제기구 건물까지 피해를 본 것이 특히 충격적입니다. 맞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와 영국문화원 건물이 공격 여파를 입으면서 유럽 각국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유럽연합 외교 인력과 영국문화원 직원들이 공포 속에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주민 6만 명이 정전을 겪으면서 단순한 군사 공격을 넘어 민간 생활 기반이 마비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나름의 대응을 이어갔다고 하죠. 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 598대 중 563대, 미사일 31발 중 26발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대규모 공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도 방공망조차 압도당했습니다. 시민들은 공습 경보에 따라 대피소로 몰려들었고 구조대는 불이 난 건물 속에서 밤새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응도 매우 단호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외교 대신 살상을 선택했다며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한 제재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 세계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하며 맞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전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백악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양측 모두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소식에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누구보다도 원하며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지만 두 정상 모두 전쟁을 끝낼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회담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이 나왔군요. 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푸틴과 젤렌스키 두 정상 간 회담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과 달리 현재로선 두 정상의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메르츠 총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별도의 회담을 진행하고 도프 장관회의와 국방안보협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프랑스의 입장은 좀 더 적극적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서 강력한 유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통합을 더 견고히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메르츠 총리 취임 이후 첫 독프 연례 회의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국제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종전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민간인의 희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상이 어떤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던 아이들이 총격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중 총격범이 창문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이하람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네, 사건은 새학기 첫 미사가 열리던 아침 8시 30분쯤 애뉴시에이션 가톨릭 성당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밖에서 소총, 산탄총, 권총을 차례로 발사했고 아이들이 앉아있던 성당 내부로 수십 발의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8세와 10세 어린이가 현장에서 숨졌고 부상자 17명 중 14명이 학생, 나머지는 고령 신도 3명입니다. 당시 아이들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이 시편을 암송하던 중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의자 밑으로 숨기고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더 많은 희생을 막은 것은 교사들의 희생적인 행동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에 대한 신원도 확인됐습니까? 네, 범인은 23세 로빈 웨스트먼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학교와 성당에 다녔던 이력이 있고 최근까지도 온라인에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총기에는 킬 더널드 트럼프와 인종 종교 혐오적 문구가 적혀 있었고 FBI는 이번 사건을 가톨릭 신자를 겨냥한 증오범죄이자 국내 테러로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 3곳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 모두 서로를 지키려 했다며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총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미네소타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총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사건 하루 전에도 미니애폴리스의 또 다른 학교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첫 학기를 희망이 아닌 공포로 시작하게 만든 이번 참극은 미국 사회 총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뉴스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네, 총격의 공포가 학교와 성당마저 덮쳤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국장 해임 직후 고위 간부 3명이 잇따라 사퇴하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과학적인 백신 권고 절차에 참여하려는 압력을 받았다며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잔 모나레스 국장이 백악관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문위원회를 재편하면서 백신 정책이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원 보건위원장 빌 캐시디 의원은 정당성이 의심된다면서 9월 백신 권고 회의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CDC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예고했지만 직원들은 공중보건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백신 정책의 신뢰와 안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연율 기준 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3.0% 속보치보다 0.3%포인트 높고 전문가 전망치인 3.1%도 웃도는 성과입니다. 1분기 마이너스 0.5% 역성장에서 크게 반등한 수치입니다. 성장률 상승세는 수입 감소와 개인 소비 증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기업 투자 감소가 일부 성장세를 제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성장률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소비 지출이 1.9% 증가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물가를 가늠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는 2.0% 상승해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소비자와 기업이 점차 적응하면서 미국 경제가 원만한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0.3% 오르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 0.6%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67포인트, 약 0.2% 오르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1383.97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호조와 기업 실적의 증시를 지지하는 가운데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원화 환율은
안정세를 찾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첫 미국 상원의원 앤디 킴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에 대한 핵 우산 공약인 확장 억제가 함께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큰 그림을 보며 안보 태세에 영민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비상사태 대응과 한반도 방어를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에만 묶어두지 않고 중국 견제와 대만 해협 위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론이 여전히 큽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병력 수준은 유지돼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감축은 동맹에 나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충분히 협의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진이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섭취한 건강한 남성들이 단기간에 체지방을 늘리고 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같은 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 평균 1.3kg의 체중과 1kg의 체지방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자 형성과 남성 생식 기능에 중요한 호르몬인 FSH가 줄고 일부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정자 운동성이 낮아지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또 플라스틱과 포장재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물질이 체내에 더 많이 축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칼로리가 같아도 음식의 질이 결과를 바꾼다며 초가공식품 섭취가 단순히 비만뿐 아니라 남성 생식 건강에도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런 말을 했네요. 당신의 노력을 존중하라라고요. 오늘 스스로를 칭찬하고 존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저녁,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